오늘은 벤처 정신으로 인터넷 기업을 만드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라클 5 책 내용을 참조했습니다. 이 책을 쓴 데이브 신 박사는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 IBM과 삼성그룹에서 임원으로 다년간 근무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경제를 마케팅에 적용하고 경험한 실용주의 학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볼 때 무모하기 짝이 없는 모순 덩어리들이 세상의 판도를 바꿉니다. 모험이 반드시 필요한 벤처에 뛰어들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상식선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많지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상식에 매달리는 사람만큼 무모한 사람이 없습니다. 벤처는 모험이라는 일반적인 뜻이 있지만 개척과 창조라는 의미와 함께 기업가 정신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 벤처 정신인 모험에 적응하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여러 조건과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공하기까지는 모두가 준비기간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도 1위 GE, 2위 엑선모빌, 3위 MS, 4위 시티그룹, 5위 월마트 순이었으나 지금은 인터넷 기업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환경이 좋고 충분한 자원도 있는데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없다는 점이 늘 아쉽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인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MS, 알리바바, 틴센트, 바이두 같은 인터넷 기업을 우리라고 꿈꾸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게임기를 잘 만드는 회사와 게임을 잘 만드는 회사는 다릅니다. 닌텐도는 게임기를 잘 만드는 게임기 회사였습니다. 게임을 잘 만드는 회사로 전환하는 속도가 늦어서 추락했습니다. 혁신의 아이콘에서 실패의 모델이 된 닌텐도는 지금까지 2억 대의 게임기를 보급했습니다. 닌텐도는 디바이스로 경쟁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접고 하드웨어를 빨리 버리고 모바일로 가야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닌텐도가 모바일에 쉽게 뛰어들 수 없었던 이유와 사정이 있습니다. 만약 닌텐도 게임기에서만 즐길 수 있는 슈퍼마리오를 스마트용으로 제공하는 순간 기존에 깔아놓은 2억 대의 게임기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앞으로 게임기 판매도 끝나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기업이 시장의 변화를 무시하고 과거 자신들이 성공해온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성향을 활동적 타성이라고 합니다. 타성에 젖으면 거기서 벗어나는 게 창업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개인이나 회사가 침체기를 겪을 때의 공통점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 익숙해져서 새로운 일에 뛰어들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편안함에 익숙해져 성장을 방해하는 과거의 습관을 혁신하지 못하고 능숙함의 덫에 빠집니다. 결국 닌텐도는 게임기라는 과거의 자산이 오히려 덫에 걸려 딜레마에 빠진 경우입니다. 다양한 욕구가 있는 미국에서도 정해진 스펙에 따라 평범하게 사는 길을 택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미국에서도 졸업하면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는 의대에 가장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모이고 법학, 경제, 경영, 전자학과가 인기가 높습니다. 아이비리그 8개 명문대학 등에 입학하려는 경쟁이 우리 못지않게 치열합니다. 합격률이 지원자의 4에서 7%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세계 리더의 위상을 유지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혁신을 주도하는 뉴 프론티어들이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로 무장하여 계속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남이 가지 않는 길을 마다하지 않는 젊은이들로 인해 열기가 식지 않는 캠퍼스와 연구소에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창조하여 경쟁을 피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메타의 마크 주커버그는 모두가 선망하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지만 중퇴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갔습니다. 만일 그들이 스펙에 연연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정보기술 인터넷 시대의 도래는 없었을 것입니다. 피터 틸은 제로 투 원에서 0에서 1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치열한 시장에서는 아무도 이득이 없는 경쟁을 위한 경쟁으로 내몰고 결국 승자가 없는 치킨 게임이 됩니다. 그러니 기존의 경쟁에 뛰어들지 말고 경쟁을 따돌리는 독점 기업을 만들라는 말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성공을 꿈꾸며 스타트업에 뛰어든 젊은이들의 시작과 성장이 눈부실 정도로 화려하게 진행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성공 확률은 10%도 채 안 됩니다. 어찌 보면 10% 미만의 성공률은 매우 높은 것입니다. 모든 셀러리맨의 꿈인 대기업 임원, 청소년들의 선호직업 1위 공무원에 꽂힌 1급, 실장, 본부장, 차관보, 군인들의 꽂힌 별을 다는 퍼센트는 0.2에서 0.5%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스타트업 신생 벤처기업이 매일 1만 6천 개, 1분마다 7개가 창업된다고 합니다. 중국의 스타트업의 성공 키워드는 원 투 엔드입니다. 여기서 엔드는 최종 소비자입니다. 일종의 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응용하는 이유는 미국의 신기술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구책으로 미국 것을 모디파이하는 정책을 펴니다. 이것은 중국 내 시장에 맞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입니다.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힘들게 제품을 완성해도 생산과 판로의 한계에 부딪혀서 제대로 생산해보지도 못하고 자본 세력에 넘어가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상투사에 의뢰하면 경쟁력이 있는 기술인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도 가능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안정된 자금이 없어 엔젤 투자를 받으면 사공이 많아지고 부채가 계속 쌓이면 더는 투자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투자의 생태계가 빈약하여 자금에 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로드맵을 만들고 예산 집행을 해야 합니다.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는 자본이 부족한 가운데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도 경쟁기업에서 특허 등을 교묘하게 피하는 제품 범용화로 금방 모방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술과 아이디어가 자본 논리에 사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편에 맞게 전략을 짜고 마케팅도 유튜브, SNS, 모바일 등 온라인 외부로 광고비가 거의 들지 않는 저변학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15억 명이 사용하는 메타가 수익을 내고 상장하는 데 7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1에서 2년의 결과가 없으면 대부분 포기하고 맙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압축 성장이 그늘에서 거북이처럼 아직 달콤하게 자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와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벤처기업 육성이 답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지원 정책은 자금에만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와 기업의 연계 지원 생태계가 자리 잡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타트업 친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하고 신규 벤처 투자 전용 펀드 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엔젤 투자 규모를 확대해서 창업붐을 일으켜야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공지능 개발 수준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에서도 인공지능이 백미로 꼽히기 때문에 미국, 일본, 유럽연합, 중국 등은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각, 학습, 추론 등의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해내는 기술입니다. 2019년 자료에 의하면 전체 벤처 인증 기업 3만 6,529개 회사 중에서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154개 회사로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경쟁력을 확보해가고 있는 좋은 시그널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특허 1위는 IBM, 4위는 삼성, 19위는 LG, 20위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입니다. 추론 특허 1위 나라는 일본입니다. 20위 안에 거의 절반이 일본 기업들입니다. 우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맥킨지 연구소가 4군으로 나누었는데 2군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동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혁신 기반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계 최고 기업들도 그 시작은 너무나 초라하고 미약했습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조차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벤처기업에는 절박함에서 꽃을 피우는 기업가 정신이 있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할수록 쉽게 접근하려는 습성이 생겨 벤처 정신이 실종됩니다. 무엇을 이루고 무엇이 되겠다는 것보다 뭔가 새로운 것을 찾고 배우고 잠자는 잠재력을 깨워 상상력을 넓히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과 마주치는 설렘이 없으면 쉽게 지칩니다. 전에 하던 일은 타성해졌고 습관이 되어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관찰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깁니다. 흥미를 일으키는 일은 몰입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상상력이 동원됩니다. 벤처 정신으로 인터넷 기업에 도전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